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얼마 전에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민감한 사안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여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회담 직후부터 미국이 정부 사절단 파견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나온 차기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관련 질문에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Sir, do you support a diplomatic boycott of the Beijing Olympics? Something we're considering. 외교적 보이콧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대표 선수단은 파견하더라도 정부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지난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올림픽 관련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그동안 백악관 설명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정상회담 직후부터 중국의 인권 상황 등을 이유로 바이든 정부가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미 백악관 역시 바이든 대통령 발언 직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가 중국 인권 문제와 관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We have serious concerns about the human rights abuses we've seen in Xinjiang, and certainly there are a range of factors as we look at what our presence would be. 바이든 정부가 실제 외교적 보이콧 결정을 내릴 경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 했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전자하에서라는 조건을 떼낸 건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른바 쌍특검도 할 테면 하자고 답했지만 수사 범위에는 불편한 기색입니다. 조태흠 기자가 짚어봅니다. 저의 무고함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밝힌 대장동 특검 수용 이유입니다. 수세에서 공세로 방향을 튼 모양새입니다.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입장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아야 선거할 수 있다, 당연하다고 받았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고발사주 의혹까지 쌍특검도 받아들이겠다 자신했습니다. 저한테 무슨 비리가 있다고 했으면 특검 안 해도 벌써 수사했죠. 그렇지만 뭐 쌍으로 가겠다 하면 가져가라. 그럼 곧바로 특검 합의가 가능할까? 관건은 수사 범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관련 사안을 다 털자며 대장동 자금 조달 과정도 언급했는데 윤 후보가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뜻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면 그건 빼고 하자 이런 주장은 하지 않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이걸 물귀신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수사 대상을 집중해놔야 수사가 되는 것인데 뭐 몇 개씩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물타기를 한다 그러면 서로의 의혹을 이렇게 수사 대상으로 걸고 있어 조건 없는 특검 얘기에도 실제 특검 도입을 위한 논의가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구체 논의로 들어간다 해도 특검을 누가 뽑을지 등에서 긴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대선 국면에서 특검이 현실화되면 다른 대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보다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경남 거제시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는 등 밤사이 전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대전의 고속도로에선 화물차 간 추돌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장 문 안쪽에서 시뻘건 화염이 출렁입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산업폐기물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내부에 쌓인 폐기물 양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라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주택 2층 창문으로 쉴 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엔 부산 수영동의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안방에 있던 거주자가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고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선 산불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천마산 관음봉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임야 1헥타르를 태우고 4시간 뒤에야 꺼졌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엔 대전 유성구의 결혼식장에서 불이 났는데 폐지와 실외기 등이 불에 타면서 100만 원 정도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 대전 남부 순환고속도로 구안터널 내부에서 화물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르던 화물차의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앞차량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99명이고 사망자는 28명 늘어 누적 3,2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인구의 82.1%, 접종 완료율은 78.6%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3,034명으로 4일 연속 3,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이 1,397명, 경기 844명, 인천 187명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도권, 비수도권 간 경계 없이 중환자 병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수도권 의료대응 병원장 간담회를 갖고 또다시 닥친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일상회복의 여정도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부족해진 병상을 신속히 확충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확보 병상이 최대한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이웃 일가족 흉기 난동 당시에 경찰관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흉기를 든 피의자를 직접 제압해야 했다며 부실 대응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인천경찰은 공식 사과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허술지 기자입니다. A씨의 흉기 난동 당시 빌라 3층에는 피해자 B씨의 아내와 딸 그리고 출동한 경찰 1명이 있었습니다. 빌라 1층 현관 앞에서 다른 경찰관과 있던 B씨는 끔찍한 비명 소리를 듣고 홀로 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경찰 보고 빨리 올라가자고 따라 오는 줄 알았어요, 나는. 저는 손을 붙들고 딸부터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압을 하게 된 거죠. 흉기를 휘두른 A씨를 붙잡고 있던 건 20대 딸이었습니다. 3층에 함께 있던 경찰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나 1층으로 뛰어내려갔고 그 사이 공동 현관문이 닫히면서 결국 2명의 경찰은 A씨가 제압된 후에야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죠, 그냥 뭐. 그 시간이 얼마나 길지. 다 제압해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해놓으니까 그때서 여경찰하고 올라오고. 피해자 가족들이 경찰이 범행 현장을 벗어난 탓에 피해가 커졌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이 소극적 대응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송민원 인천경찰청장은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구속된 A씨에 대한 조사와는 별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이번 수능은 처음으로 문, 이과 구분 없이 치러졌습니다. 대신 국어와 수학에서 선택 과목을 골라서 응시해야 했는데요. 출제본부는 선택 과목 간 유불리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수능은 처음으로 문이과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떨려가지고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진 않았고요. 그냥 볼만했던 것 같아요. 대신 국어와 수학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국어의 경우 선택 과목 2개 가운데 한 과목을, 수학은 3과목 가운데 한 과목을 골라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를 줄이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른 수험생들 간의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학의 경우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이과 지원자보다 표준 점수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률과 통계 학생들은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 확보도 수학에서는 일단 어려워질 것 같고 그다음에 표준 점수에 있어서도 이과 학생들에게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편 출제위원회는 올해 2차례 실시된 모의평가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간 학력 격차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BS 교재 연계율이 50%로 줄면서 체감 난이도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주말부터 대학별 수시 전형 논술과 면접고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KBS 뉴스 박희복입니다. 3분기 가계의 소득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소득뿐 아니라 씀씀이도 늘어서 가계 소비 지출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지표 그대로 체감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장을 보면 사는 품목이나 수량은 평소와 비슷한데 나가는 생활비는 부쩍 늘었다는 소비자 반응이 나옵니다. 먹을거리와 생필품 값이 크게 오른 탓입니다. 10만 원이면 한 주 정도 식대비가 되는데 요즘에는 그게 한 20%, 30% 정도 더 넘게 그게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3분기 가계 소비 지출은 10년 만에 최대인 5% 가까이 늘었지만 물가 상승 영향을 반영한 실질 소비는 2.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건을 더 많이 사면서 소비가 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르다 보니 저절로 씀씀이가 커졌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품목을 봐도 물가 상승 여파가 뚜렷합니다. 곡물과 육류, 과일 등의 지출이 많이 증가했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품목과 거의 일치합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차량에 넣는 기름값과 냉난방비 지출도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꼭 사야 하는 품목의 물가가 오르다 보니 생필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지출을 더 많이 늘렸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한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무리 늘어도 기본적인 생활비 지출이랄까 이런 게 품목들이 많이 늘어버리면 삶의 수준은 떨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는 지난달 기준으로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상황. 시차를 두고 생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국민 간식인 치킨 한 마리 값이 2만 원이 됩니다.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이 가격을 최대 2,000원 올린다고 밝혔는데요. 가맹점주들의 인상 요구 때문이라는데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킨업계 1위인 교촌치킨이 22일부터 제품 가격을 최대 2,000원 올립니다. 평균 인상률은 8%입니다. 가장 잘 팔리는 교촌 오리지널 등 한 마리 메뉴는 15,000원에서 16,000원으로 1,000원 오릅니다. 닭 날개와 다리로 구성된 부분육 메뉴의 가격은 2,000원씩 인상돼 교촌 콤보는 19,000원, 허니 콤보는 2만 원이 됩니다. 배달료까지 더하면 대부분 품목이 2만 원을 넘게 됩니다. 이번 가격 조정은 가맹점주들의 요구 때문이라고 교촌 측은 밝혔습니다. 누적된 각종 비용 상승 부담으로 가맹점 수익성 개선이 절실한 상황에서 더 이상 가격 조정 시기를 늦추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교촌치킨은 2018년 배달료 2,000원을 따로 받으며 사실상 가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치킨 자체 가격을 올리는 건 2014년 이후 7년 만이지만 이 때문에 몇 년 만에 가격을 또 인상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비용 상승을 이유로 들었음에도 결국 배달료 인상 때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쟁업체인 BBQ와 BHC 등은 치킨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업체 관계자 역시 기름값 상승과 배달료 부담 등으로 가맹점주들이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혀 교촌을 시작으로 치킨값 인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 간식이라 불리는 치킨 한 마리 값이 2만 원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외식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종목별 차별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코스피가 나흘 만에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9.31포인트 상승한 2,956.69에 코스닥은 1.01포인트 내린 1,031.7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도 경제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주요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개인의 팔자에도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현대차가 대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에 2% 넘게 오름세입니다. LG전자는 완전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협력 가능성이 커지며 장 초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산중공업이 사흘 연속 하락하고 있고 한전기술이 원자로 설계부서 해체 소식에 12% 넘게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취소되었던 뉴욕 타임스스퀘어의 새해맞이 행사가 올해는 열릴 예정인데요.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뉴욕이 가장 뉴욕다워지는 매직타임. 120년 가까이 매년 이어지던 새해맞이 볼드롭 행사가 지난해를 건너뛰고 올해 다시 돌아옵니다. Strong, full-strength celebration. It's coming back. This New Year's Eve, Times Square, everyone come on down. 볼드롭 행사의 부활 소식에 뉴욕 명물 벌거벗은 카우보이를 비롯해 시민들 반응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I'm really excited. Of course I'll come by. I'm from New York. 하지만 코로나에 대한 경계심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행사에 참여하려면 성인인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들은 행사 시작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본 도쿄의 한 소극장에서 무대 조명을 설치하는 여성. 그림자 예술 작가인 사토시입니다. 사토시는 6년 전 해외 아티스트의 그림자 작품을 보고 충격을 받아 자신의 본업인 무대 조명을 살려 취미로 그림자 예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코로나로 무대 공연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림자 예술 작품 제작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토시는 다양한 소재로 작품을 만드는데요. 빵 봉지를 묶는 데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클립은 가볍고 가공하기 쉬워 사토시가 애용하는 소재입니다. 単体だけ転がってると本当ただのゴミでしか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影にすると全然違うものに見える。 클립으로 만든 모양은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빛과 만나면 밀레의 만종으로 재탄생됩니다.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한 자유의 여신도 눈길을 끕니다. 지난 9월에는 개인전도 열었는데요. 빛과 피사체가 만나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미지에 많은 관람객들은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대에서 탄생한 터키의 고대 도시 마르딘. 주민 6만 명이 매일 거의 10톤의 쓰레기를 배출하는데요. 하지만 절벽에 건설된 구시가지는 골목이 좁은 데다 계단이 많아 청소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청소에는 오래전부터 당나귀가 동원됐습니다. 청소를 책임지는 시당국에서는 40여 마리의 당나귀들의 청소 일정을 시청 공무원에 준해서 짭니다. Sabah 6 işbaşı yapılıyor. Gündüz yani 11'e kadar 11-2 arası istirahat ediyorlar. Saat 2 ile 6 arası yine devam ederler. 150여 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는 고된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면 당나귀들은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고 수의사의 보살핌도 받습니다. Müzik sistemi var içeride. Klasik müzik, ondan sonra Türk halk müziği, bazı müzik türleri var. En çok hangi müziği seviyorsun? Beethoven. Beethoven'ı Evet. 당국은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 동물 권리 단체와 협력하여 당나귀의 작업 조건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항저우에 있는 수족관의 터줏대감 대서양 수염상어가 이사가는 날. 길이 3m, 무게 200kg이 넘는 대형 상어를 옮기는 일은 그 자체가 도전입니다. 힘이 센 상어가 거세게 반항할 것에 대비해 주로 잠을 자는 낮 시간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또 새 보금자리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며칠 동안 먹이도 주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사는 잠수 작업부터 시작됩니다. 잠수사가 상어를 자극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물에 가두고 미리 준비한 길이 8m의 활어차에 실어 1시간 반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한 뒤 다시 수족관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새 보금자리에서 먹이를 먹기 시작해야 1차 정착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 이사는 수족관 임대 기간 만료로 불가피했으며 대서양 수염상어와 함께 이주한 물고기는 300여 종 4,000마리가 넘었다고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2021 LA 모터쇼가 개막을 앞두고 사전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전기 SU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현대차는 SUV 콘셉트카 세븐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모델 가운데 대형 SUV인 아이오닉 7의 기반이 될 모델로 실내가 거실과 비슷하게 설계됐습니다. You can have a movable console that allows you to watch TV from other people in the car. You have a way to keep your shoes clean. You have a way to put the toys away. 기아도 대형 전기 SUV 콘셉트카 EV9을 공개했습니다. 좌석 방향을 자유롭게 바꿔 탑승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공간으로 꾸민 게 특징입니다. 성능과 효율을 만족한 전기차가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되면 어떤 존재가 돼야 하느냐가 이제 자동차 업계의 고민입니다. 올해 LA 모터쇼에서는 벤츠나 BMW를 비롯해 테슬라 등 주요 업체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름이 생소한 신생 업체나 스타트업들의 전기차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컨은 3년 만에 양산형 전기 SUV를 공개했고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은 태양광 충전 기술을 갖춘 전기 픽업 트럭과 밴을 내놔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베트남 토종 자동차 제조사 빈페스트는 두 종류의 전기 SUV를 공개했습니다. There are SUVs that will include advanced features and standards for safety, comfort, entertainment. 빈페스트는 베트남 최대 민간 기업인 빈그룹의 계열사로 LA의 본사 개설과 함께 전기 SUV로 미국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LA 오토쇼는 현지 시간 19일부터 열흘간 일반인들에게 공개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지난주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런데 독점 계약을 맺은 LG U+가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디즈니 플러스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규정 기자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IPTV 독점 계약을 따낸 LG U+. 마케팅적인 면이나 영업적인 면이나 전 조직의 그 일관된 전략들이 디즈니 플러스와 잘 맞아 떨어져서 이달 초 한 대리점이 일선 판매점에 보낸 문자 공지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100% 유치, 의무 가입. 대리점부터 본사 직영점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고객들에게 디즈니 플러스를 강제 가입하도록 한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왜냐면 3개월 무료니까 안 들어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회사에서. 디즈니 가입을 못 시킨 채 휴대전화만 개통하면 판매점 수수료를 차감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전화 개통 등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건 현행법 위반입니다. 개통 불가라는 부가 서비스 정책은 처음 봐요. 저희 입장에서는 개통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지? 손님한테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유치하라는 걸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같은 압박에 판매점들은 기존 고객들에게도 일일이 전화해 가입을 독려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고객을 대신해 판매점이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습니다. 구두 동의를 받고 신청서에 서명하면 대소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현장의 판매점들이 왜 이걸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LG U+ 측은 KBS 취재가 시작되자 전 유통점에 이 같은 강매 영업을 금지하고 추가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KT가 파죽의 4연승을 거두며 두산을 꺾고 창단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데뷔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출전한 KT 박경수가 MVP로 선정됐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두산 박세혁의 땅볼 타구 1루수 강백호가 잡아 베이스를 밟습니다. 막내 구단 KT가 프로야구 정상에 오르는 순간 선수들은 경기장에 모두 뛰어나와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KT는 1회부터 공세를 펼쳤습니다. 황재균의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선취 득점을 올린 KT는 2회 호잉의 적시타 등으로 점수를 쌓으며 5대 0까지 달아났습니다. 두산은 6회 페르난데스의 2타점 적시타로 추격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8회 호잉의 2점 홈런으로 승리의 쐐기를 박은 KT는 두산을 꺾고 4연승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프로야구 역대 9번째 사전 전승 우승입니다. 저는 저희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과 열정, 그라운드에서 하나가 되는 팀 KT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같은 진짜 역사에 남는 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선수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MVP는 프로 데뷔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출전한 노장 박경수에게 돌아갔습니다. 3차전에서 다리를 다치며 더그아웃 응원단장을 자처한 박경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과연 이런 큰 상을 제가 잘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로 진심으로 저희 팀 KT를 대표해서 그냥 받은 상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2015년 처음으로 1군 무대에 진입해 꼴찌로 시작했던 막내 구단 KT. 7시즌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하며 프로야구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자 불청객 미세먼지 소식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대구 경북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이어서 특히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토요일과 일요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밤에 중부 서해안과 남해안을 시작으로 월요일 전국에 비가 오고 나면 영하의 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7도, 강릉과 부산이 20도로 평년보다 4도에서 8도 정도나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